김포 중앙승가대가 2024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통해 박사 4명을 포함한 승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사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과 조계사에서 108배 정진을 함께하고 격려했습니다. 전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선서화 전시회가 다음 달 2일까지 부산 금샘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최신 디지털 기술로 재현한 전시회 미음 완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나온 국가 공동상표 수푸드가 사찰 음식 대중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사 청년 대학생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 단기 출가자 17명과 함께 108배 수행을 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108배 수행을 마친 뒤 총무원에서 이들을 만나 참가 소회와 다짐을 들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분 나빠도 탁 내려놓고 화가 나도 탁 내려놓고 그 자꾸 갖고 있으면 자꾸 아까 복잡해지고 번뇌가 생기고 더 큰 고민이 생기거든. 일단 마음을 탁 순간순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신입행자들은 진우 스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숙제에서 최근에 번뇌가 많아져서 번뇌가 아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많이 떨쳐낼 수 있을까 배우는 스님들께 배워보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지금 재학 중인데 2025년은 이제 법과대학 내에 있는 불교 동아리 회장 소임을 맡게 돼 행자 생활하면서 좀 이제 배우고 많이 배우고 배운 것도 가서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단기 출가에는 20살부터 29살까지 대학생, 청년 남자 9명, 여자 8명으로 모두 17명이 동참했습니다. 승가인재 양성의 요람인 김포 중앙승가대가 2024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통해 박사 4명 등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올해 중앙승가대는 졸업생들이 떠난 자리에 K선명상 등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의 스님들이 입학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김포 중앙승가대가 졸업 축하 현수막으로 장엄된 가운데 자비간 대강당에서 총장 월우 스님이 현수, 도선, 도운 1승 스님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중승대는 2024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통해 박사 4명과 석사 14명, 학사 21명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졸업생들이 떠난 자리에는 K 선명상 등을 배우기 위한 각국의 스님들로 채워지면서 글로벌 승가인재 양성의 책무가 더해졌습니다. 23년부터 K명상 선학과를 증설하면서 지금도 자격을 주고 또 선명상의 지도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25학년도는 세계를 더불어서 글로벌 유니버시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스님들이 한 10개 이번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중앙승가대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의 대독으로 AI 시대를 맞아 종교가 변화 속에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수행자로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적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현대 사회가 겪는 정신적 공허와 혼란 속에서 불교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이 직접 단상에 올라 우수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종회의장과 포교원장 공로상 등이 수여되며 강당은 꽃다발과 박수로 채워졌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의 미래는 곧 종단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종단과 학교는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쌓은 지혜와 원력으로 한국 불교를 새롭게 발전시킬 충분한 자질을 갖춘
기본 교육을 마친 수행자입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김병수 김포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면서 중승대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변화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작년과 올해 중앙성가대학을 2번 방문하여 성가강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사용하는 그런 성가대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 고령화, 출가자 감소의 파도를 K-선명상으로 헤쳐나가며 이제 중앙승가대학교는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해안문도회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 달라며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에 힘을 더했습니다. 해안문도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선명상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내서 기금을 전달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전통도 잘 지켜가며 조금 더 똑똑하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도록 각색해서 선명상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해안문도회 회장 성법 스님은 평소에도 원장 스님의 선명상 법회를 잘 듣고 있다며 주력하고 계신 사업인 만큼 좋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안문도회 스님들은 조계종 10대 종정 해암당 성관대종사의 수행정신을 기리며 포교와 교육, 승가복지,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푸른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 선조들은 미음완보라고 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천천히 걷는다는 뜻인데요. 도심의 한 미술관에서 미음완보라는 주제로 우리 전통 정원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통 메고 미음완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조선시대 문인 정극인이 지은 봄을 향한 찬가 상춘곡의 한 구절입니다. 작은 초가집부터 산봉우리까지 짙게 밴 봄향기를 천천히 음미하며 걸으면서 자연과 대화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미음완보 4글자에 담았습니다. 600여 년 전 선조들이 벗삼았던 자연전경을 현대의 숨가쁜 도심 한가운데 펼쳐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우리 전통정원을 미디어 아트와 3D 모형을 통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시했다라는 점, 그게 가장 큰 차별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저희가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면 가장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영상으로 만든 건 국가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목일도 윤선도 원림, 그리고 담양 소세원. 조선 왕실이 궁중잔치를 벌였던 창덕궁 후원부터 당쟁과 전란 속에 양산보, 윤선도 등 선비들이 만든 은거지인 별서정원, 통일신라시대 세워진 쌍계사를 낀 불일폭포 등 흐드러진 꽃과 반딧불이, 장쾌한 물줄기와 푸른 초목들이 전시실 벽면 전체에 자리 잡은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재현됩니다. 선조들이 마주했을 탁 트인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합니다. 저는 지금 지리산 불일폭포 아래에 있습니다. 머리 위로는 세찬 물줄기가 쏟아지는데 물 한 방울 젖지 않으면서도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창덕궁 후원이나 담양 소세원 등은 정자와 석축, 연목과 나무까지 크기와 규모를 있는 그대로 16m 화면에 옮겼습니다. 3D 데이터가 우리가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 훼손되거나 그럴 때 보수하거나 복원할 때 보통 쓰였습니다. 저희들이 영역을 넓혀서 보존, 복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활용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게끔 여기서 저희들이 미디어 아트 기법을 접목을 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도 좀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를 대하는 선조들의 철학을 현대적인 미디어 콘텐츠로 고스란히 구현하면서 외국인 관람객들로부터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It's very nice. We feel very good. Atmosphere is very good.
and we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올가을엔 영국 런던의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 전시의 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오는 4월 27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시대의 지성,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남긴 지식자산을 돌아보고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생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함께한 3주기 추모식은 공식 행사로는 마지막인데요. 이어령 선생은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형성한 근본 뿌리를 불교로 보고 생전 저술 활동과 강연을 통해 불교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며 만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메멘토 모리, 훗날에야 알았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메멘토 모리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죽음을 성찰하며 지은 시입니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는 생사불이의 불교 가르침과 닿아 있는 선생의 시는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생전 갓길 장관이라고 자신을 낮췄던 이어령 전 장관의 3주기 추모식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과 BBS 불교방송 서진영 사장 등 이어령 선생을 그리워하는 문학가, 예술, 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날 추모식은 이어령의 문학을 돌아보는 김주연 평론가의 강연과 시낭독, 바리톤 최연수, 가수 장사익의 공연 등 선생의 발자취만큼이나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어령 장관님은 우리 문화의 상징이다. 우리는 모두 장관님께 어떤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느꼈지만 다시 문화부에서 일하다 보니 장관님이 비옥하게 다져놓은 이 문화의 토양이 오늘날 우리 문화가 결실을 이루어내는 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일컬어졌던 이어령 전 장관은 1956년 평론 우상의 파괴 발표 이후 2022년 2월 26일 타계할 때까지 60년 넘게 언어와 붓으로 시대를 그려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2년여의 재임 기간 국립국어연구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등 한국문화의 산실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생전 근현대 한국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탐구했던 이 전 장관은 정신문화의 뿌리로 불교를 지목하며 불교 사상과 문화의 해박한 지식을 드러냈고 만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원류를 찾는 것은 불교 문화다라고 하시면서 신라 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던 불교 문화 강성 대국을 만들어야 된다 하시면서 원고지신을 꼭 얘기하셨고요. 불교의 어떤 이 콘텐츠 사업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시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맨으로 불린 이어령 전 장관은 국문학자, 소설가, 문학평론가, 언론인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영인문학관은 올해 4월 에디터로서의 이어령을 주제로 추모전을 개최하고 선생이 남긴 많은 자료를 정리해 경년으로 전시를 열 계획입니다. 이어령 선생 이미 떠난 지 3년이 됐는데 잊지 않고 그 힘든 걸음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영인문학관에서 이어령 선생에 관한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1회가 금년에 하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피를 잃은 대한민국에 명철한 지성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줬던 선생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전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경선스님의 선서화전 월인 청산전이 그제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경선 스님이 범어사 주지에서 물러난 뒤 가진 첫 공식 행사로 스님의 작품 7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경선 스님은 주지 소임을 내려놓은 뒤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히며 잠시 스친 자리였지만 깊은 아픔은 산고의 고통과 다르지 않았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시 정진이 부족한 스스로의 과오라 생각하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세월을 보냈다며 해와 달이 지나가기를 수없이 반복해도 청사는 그대로라는 것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시를 준비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팔공산 도림사 불교대학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도림사는 그제 경내 대웅보전에서 도림사 불교대학 1기 졸업식을 봉행하고 졸업생 11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지난 2년 동안 포교국장 종엄스님의 지도 아래 불교 인문교육과 조계종사, 부처님 일대기, 사찰 순례 등의 과정을 이수했으며 무엇보다 1기 졸업생으로 불교대학의 주추툴 역할을 해왔기에 더욱 뜻깊은 졸업이 됐습니다. 도림사 주지 종원스님은 졸업생들에게 항상 초발심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 초발심, 내가 불제자로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서 아주 사회에 모범이 되는 불제자로 거듭나고. 도림사 불교대학은 2년 4학기 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조계종단의 정식 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버섯이나 산나물 같은 청정 자연에서 자란 건강한 임산물이 국가 공동 브랜드 수푸드로 거듭납니다. 임업인들의 판로 확대와 함께 사찰 음식의 대중화에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풍부한 영양소와 함께 질병 치료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는 친환경 임산물. 그러나 대중들에겐 잘 알려지지 못하면서 소비량은 저조했고 임업인들에게 임산물 판로 개척 문제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임산물은 풍부한 영양소와 양리적, 기능적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농산물에 비해서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소비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산림청이 이 같은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공동상표 수푸드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수푸드에 등록된 임산물은 안전 기준에 맞춰 철저히 관리되며 수푸드 대축제, 수푸드 위크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판로가 구축됩니다. 산림청은 수푸드에 표고버섯과 산나물, 감 등 91종의 친환경 먹거리 임산물을 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1,500개 제품을 등록할 방침입니다. 생명과 환경을 기반으로 한 불교계 전통 사찰 음식도 수푸드에 등재된다면 보급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산중 전통 사찰에서 검증된 사찰 음식은 친환경 식재료와 조리법이 결합돼 수푸드에서 소비자의 신뢰와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환경, 건강, 또 템플 스테이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사찰 음식에 또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찰 음식에 들어가는 임산물을 소비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믿고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채식주의와 스몰 럭셔리, 로코노미와 같은 가치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는 가운데 등장한 친환경 임산물 국가 공동 브랜드 수푸드. 보급의 대중화에 주력하고 있는 전통 사찰 음식과 함께 국민 건강 증진에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